예부터 여름철 전통적인 옷의 재료로 사용되던 모시. 이 모시는 약재로도 쓰이면서 팔방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는 까칠한 옷으로 변신해 더위를 날려주는가 하면 모시 특유의 풍미를 더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모시 옷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손꼽힌다는 한산모시가 얻어지는 수확 현장과 잎을 이용한 색다른 음식의 세계까지 여름 모시의 모든 것을 만나봅니다. 모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금 충남 서천에 가면 모시 수확이 한창. 여름철을 대표하는 우리의 전통 솜이하면 모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입는 모시부터 먹는 모시까지 다양한 변신을 꾀하는 모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자. 국내에서 모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산모시. 한산모시의 본고장을 찾은 제작진. 지금 이맘때가 딱 모시 수확철이라고 하는데 무럭무럭 자란 이 잎이 바로 모시? 얼핏 보기엔 깻잎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연 어떤 차이점이? 깻잎과 같아 이파리는 같은데 깻잎은 뒷면이 새파랗고 모시는 흰색이 돋습니다. 이게 수확기는 6월 25일경에 적기고 이수는 8월 15일경에 적기입니다. 모시풀은 1년에 3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다는데 특히나 이곳 한산면 일대는 비옥한 토양과 바닷바람으로 모시풀이 자라기에 딱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모시풀의 줄기는 낫으로 베어주고 잎은 줄기를 훑어 모두 떼어내면 되는데 이 중 줄기가 모시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거 모시 줄기입니다. 이거를 해서 6월 25일경에 모시를 만들어서 원단을 만듭니다. 잎을 떼어낸 줄기는 모시 원단으로 재탄생된다고 하는데 모시를 옷감으로 만들려면 우선 태모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모시 줄기의 겉껍질을 톱날로 벗겨내는 작업부터 이루어지는데 2차례 겉껍질을 벗겨내 부드러운 속살만 골라내고 속살을 햇볕에 말린 후 물에 적시기를 반복해주면 모시의 최초 섬유질인 태모시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질 좋은 모시를 얻을 수 있다고. 햇볕에 말리고 물에 적셔서 모시를 만들어서 원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태모시가 나오고 원단을 만들어서 옷기지를 짜죠. 태모시를 만든 후에는 또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작업에 열중인 어르신들. 지금 하고 계신 건 뭔가요? 모시 째는 거예요, 이게. 모시 째기? 이 태모시를 입으로 다 일일이 이렇게 가르게 곱게 이제 이렇게 째야만 모시 피내가 새모시가 잘 되는 거예요. 오리 가늘고 고운 한산 새모시는 모시 중에 으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시의 올이 풀리지 않게 무릎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비벼준다. 이렇게 쪼갠 모시올을 이어 실을 만드는 중요한 공정이 바로 모시 삶기라고 하는데 실을 만들어서 이게 10다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10굿을 만들어요, 10개. 모시 옷을 이제 우리들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짜서. 모시를 짜기 위해 필요한 모시군 만들기도 이렇게 해서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에 전통 방식으로 모시를 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이분들은 다 누구? 모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모시 짜기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모시 짜기에 앞서 모시 날기 작업부터 이루어졌는데 실의 굵기에 따라 모시 한 폭에 몇 올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이렇게 모시 날기가 끝나면 바디에 촘촘하게 모시실을 끼운 뒤 콩풀을 먹여 모시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 날씨를 부드럽게 하고 보풀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콩풀을 쑤어 먹이는 이 과정이 바로 모시매기 되시겠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기 작업인데요. 이런 보풀아기가 많잖아요. 이것을 콩가루를 곱게 빻아서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팅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풀 먹이는 과정인 모시매기를 마친 후 배트를 이용해 모시를 짜면 비로소 한산 모시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탄생되는 정성이 가득 담긴 옷이 바로 한산 모시다.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 모시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한산 모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곳. 그동안의 모시의 발전과 모시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전시해놨고 약 2,500부지의 모시 전시관과 모시 홍보관, 모시각 여러 가지의 건축을 세워놓고 모시 학습장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전에 모시 짜던 장소를 재현해 놓은 토석관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모시 짜기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움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모시는 습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모시 짜기는 한여름 무더울 때만 모시를 짰어요. 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깊게 건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굴 속에서 땅을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모시 짜기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모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 놓칠 수 없는 체험거리는 바로 모시 염색 체험. 천연 원료와 모시가 함께 만나면 짜잔! 은은한 멋을 뽐내는 모시 손수건으로 재탄생!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모시옷 입어보기 체험은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 다양한 옷들이 준비되어 있어 취향 따라 골라 입는 재미까지 선사하는데 땀이 차지 않고 바람이 술술 통해 시원해서 좋고 한국의 멋과 단아함을 한껏 뽐낼 수 있어 더 좋은 모시옷. 여름이라 옷이 걸친다는 느낌이 있으면 무거운데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요. 한번 한산모시들 모두들 입어보세요. 가게안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상장들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어떤 곳? 대로는 모시 옷을 해 입고 하고 그 옆에 있는 잎을 이용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중 모시잎을 활용한 송편 만들기에 도전. 우선 물에 불려두었던 맵쌀을 곱게 빻아주고 수확한 모시잎은 삶아서 준비해 주는데 이렇게 맵쌀가루와 삶은 모시잎을 잘 섞어준 상태에서 다시 빻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때 쌀가루와 모시잎을 7:3 정도로 해서 반죽하는 것이 포인트. 모시를 수확을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모시 송편하기 알맞게 삶아요. 4번 빵궈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감도 좋고 맛도 또 쫄깃쫄깃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모시 송편을 만들기 위한 과정. 초록색의 예쁜 빛깔을 뽐내는 모시 송편. 모시 송편은 모시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여름에도 쉽게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죽 속에 콩과 팥 등의 소를 넣어 송편에 담백함을 더하고 이렇게 정성껏 빚은 송편을 찜기에 넣고 약 20분 정도 쪄내면 여행길 간식거리로도 최고! 모시잎의 이유 있는 변신!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모시 송편이 완성! 성장여린아이나 여성들 그 골다공증도 굉장히 예방하는 게 칼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이때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모시로 칼국수 만드는 체험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어요. 모시잎을 갈아 준비해놓은 즙과 밀가루가 함께 등장. 반죽을 직접 해보는데 자, 이제 이걸로 모시 칼국수 체험을 하는 거야. 완성된 반죽을 밀대로 밀어 넓게 펴준 다음 3번 접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칼로 썰어주면 칼국수 면발 준비 끝! 준비된 육수에 싱싱한 바지락과 각종 채소들을 올리고 면발을 함께 넣어서 끓여주면 여름철 별미로 제격인 모시 칼국수 완성! 쫄깃한 모시 면발과 시원한 육수의 조합, 직접 만들어서 더욱 맛있는 모시 칼국수. 직접 체험하고 제가 만든 걸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잘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와서 직접 체험하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짱 맛있어요, 최고. 모시의 변신은 무제. 제철 맞은 모시 수확 현장을 비롯해 입는 모시부터 먹는 모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시 이야기를 만나봤는데 바람은 들이고 습기는 방출하는 가벼운 모시옷 그리고 영양가 높은 모시 음식으로 올여름 더위에 대비해보는 건 어떨까?